오늘은 11월 8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를 막 넘기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년 6개월을 맞이하는 임기 반환점에 도달하고 모레부터는 새로운 2년 반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식에서 한 연설이 그 연설문이 아주 명문장입니다. 저는 생방송으로 중계를 들으면서 물론 본인의 지도 아래 써있겠지만 누군가가 조력을 해서 정말 아름답고 당당한 문장을 만들었다. 이 연설문은 이 이후 이 명연설문집에 수록될 만한 내용이다.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년 반이 흘렀습니다. 그 연설문은 감히 말씀드리거니와 주요한 대국민 약속을 담은 그 연설문은 휴지 조각이 됐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양 격언에 인쇄된 휴지는 백지보다 못하다. 다시 말하면 시부렁찬 내용을 담은 책을 비싼 돈을 들이고 종이를 낭비해서 인쇄해서 책을 만들어 봤자 그건 백지보다도 못하는 그런 뜻입니다. 실천이 담보되고 실천되지 않는 대통령의 공약과 연설문은 그는 백지보다도 못하다. 가장 2년 반 동안에 핵심적으로 그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주요한 현안에 대한 국론 분열과 국민 분열입니다. 가령 지난 10월 달에 광화문 광장에서 폭발된 당군 이래 최대 군중이 모인 그 집회, 그리고 그게 대항하기 위해서 서초동에 모인 집회, 이 두 집회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군 이래 최대 민심이 동원된 대통령은 물러가라, 대통령을 탄핵하자 하는 이것을 외면해버리고 오로지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 검찰개혁 이쪽 손만 들어줬습니다. 이게 민심은 다양해야 되고 거기서 분출된 것은 검찰개혁의 의지가 확실히 분출됐다. 이렇게 해서 아주 편파적으로 훨씬 큰 이 민심의 덩어리를 외면해버리고 조국 수호하고 검찰개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2년 반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뜻을 받들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국민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든 그 장본인이 조국 씨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국을 수호하고 그리고 그가 저지른 그 검찰의 여러 부정적인 일을 그래서 개혁하자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서초동 집회에 모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쪽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나라는 이른바 문바와 비문바로 아주 구분되는 이러한 현상을 문재인 대통령은 2년 반 사이에 만들어 놨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헌법 66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 국가 원수임의 행정수반이라고 하는 것. 그 국가 원수라고 하는 것은 국민 통합, 화합의 실천자라고 하는 이것을 그는 망각한 소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연설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정책은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 균등, 공정, 정의 이것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모두 한결같이 동일하게 내가 대우하고 모시겠다. 야당의 국정 동반자로 하겠다. 그리고 나를 비판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소에 적자가 있으면 삼고초를 해서라도 쓰겠다. 그리고 수시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밝히고 국민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요. 이 공약 중에 기자회견은 딱 2.5회 했습니다. 지금 대북 관계 5월달 이후에 12차례 미사일을 쏘아내고 지소미아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도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와서 설득하러 오고 하는데도 대통령 장막 뒤에 숨어가지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과 기자회견을 수시로 해서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입니까? 그리고 인사는 철저히 캠코더 인사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론 분열과 그리고 국회를 여야가 극렬한 대결의 장으로 만들어버리고 한 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대통령 임기 반환점에서도
여전히 조국 사태의 수렁은 계속되고 있고 지소미아 파동 때문에 한미 간의 동맹의 균열, 한일 간의 적대 관계의 증폭,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왕따당하고 기댈 언덕도 없고 응원자도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졌는데 오직 한 가닥 북한의 김정은 면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쥐어 박힌데도 불구하고 그 김정은에서 한마디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고분고분하게 굴종적 자세를 취하는 이것이 반환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제 후반기 2년 반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에 계십니다. 내일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래야 2년 반 뒤까지 청와대에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광장의 민심이 그를 탄핵했고 그 탄핵의 민심의 물결은 지금 청와대 담장을 넘실거리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남은 임기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추스려 갈 것입니까? 아마도 5개월 뒤에 국회의원 선거에 모든 것을 걸려고 할 것입니다. 첫째로 퍼붓기 복지를 확대한다. 이건 막말로 표심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사겠다는. 둘째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당과 그에 협력하는 1, 2, 3, 4 중대 정당들과 협의해서 합심해가지고 이걸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그래야 그 총선거에서 제1야당을 개헌 저지선을 못 갖게끔 3분의 1 이하로 이렇게 내려앉히고 그래야 3분의 2 이석을 확보해가지고 종북형 헌법 개정을 도모할 것이다. 셋째로 총선거 전에 무슨 수단 방법을 다하더라도 김정은의 환심을 사서 북풍을 불러일으키도록 서울 답방을 유도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이라도 판문점 등에 만나서 한반도의 종전선언이라도 휴전협정에 대한 근본적인 평화협정 이전에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이라도 총선거 전에 이루어내서 한반도의 평화 모드를 일으켜가지고 그가 원하는 표심을 민주당과 그 우당 쪽으로 몰아넣는 이러한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만일 그러한 선택을 지금부터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순리에 맞는 일입니까? 순리에 맞지 않습니다. 2300년 전에 한비자는 제왕들이 지켜야 할 금언을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비리법권천, 이치는 법률을 이기지 못하고 법률은 권력을 이기지 못하며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늘을 이기지 못한다. 이 경우에 하늘은 천심을 말하는 것이고 천심은 하늘의 마음은 입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천심은 민심이다. 결국은 권력은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 이건 2300년 전에 한비자가 제왕들 수칙사항으로 일러준 금언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금언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장자가 얘기했지요. 모름지기 군주는 들리는 소리만 듣고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지르는 소리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남은 임기를 무사히 넘기고 오늘도 내일도 청와대에 평안하게 계실 생각이라면 우리 선인들이 말한 이런 엄격한 원칙을 지켜가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환골탈태적인 사고방식과 그래야 주변 참모들로 하여금 또 동시에 환골탈태적 사고로 민심에 추종하는 그러한 정책 일대 전환이 있지 않으면 그 자리를 계속 지키기 어려운 불행한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제 오늘 아침까지 각 언론사의 기자들이 저에게 문재인 대통령 전반기 2년 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채점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채점 불가하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기자들이 묻길래 학생이 학기말 시험에
주어진 시험 문제 답안이라고 써왔는데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것을 점수를 매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답안지를 반납하고 재시험을 치르게 해야 되겠다. 채점 불가다. 지난 2년 반 동안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공약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거기 어떤 점수를 줄 수 있겠느냐? 뭐 F 학점이다, E 학점이다 이렇게 줄 수 있느냐? 원천적으로 채점 불가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참고로 하십시오.